8월 1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이제 거기 대통령 별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지요.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이것, 그다음에 대만 문제, 그다음에 중국에서만 나오는 히토류를 비롯한 중국에서 나오는 그 값싼 여러 가지 공산 원자재들, 공급망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에서 탈피를 해서 자유민주 진영만 따로 그런 공급 네트워크를 갖추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기 대해서 자유민주 진영이 어떻게 연대를 해서 이 침략을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이거 원상 복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렇게 말했네요. 영내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처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촉진하는 한편,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는 말은 이 규칙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반어법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상습적으로 어기는 그런 스트롱맨 누구냐? 세 사람 있죠. 푸틴, 시진핑, 김정은. 그래서 그쪽에 이 북중러 이 세 사람, 이 사람들은 거의 깡패 수준으로 규칙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막 다른 나라 침공을 하고 제멋대로 막 선을 그어버리고 미사일 쏘고 핵 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자유민주 진영은, 한미일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더 굳게 다지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서울신문이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을 일면 톱으로 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적 삼국 협력, 한미일 초밀착 속도 낸다. 영구적 삼국 협력, 한미일 초밀착 속도 낸다.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한미일 삼국 정상들의 그 모임의 성격을 가장 적나라하게 일면 톱 제목으로 붙인 것이 바로 이 제목 같습니다. 대개 한미일 정상회담은요, 다른 회담에 빗대서 거기 끼어가지고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G7 정상회담 때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G7은 아니더라도 그 G7 정상회담장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뭐 다 와 있고 일본도 와 있을 때, 그때 한국 대통령이 가서 한미일 정상이 따로 만나는 회담을 한다든지, 나토 정상회담 때 그때 또 뭐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대통령도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다자간 회의가 있을 때 끼어넣기식 한미일 정상회담 말고 그냥 처음부터 야,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 대통령 총리만 딱 만나기로 하자 해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대 역사에 이렇게 한미일 정상들이 오로지 우리끼리만 만나자 해서 본국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딱 와서 만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모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그것도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한미일 정상의 이번 8월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되돌아봤을 때 지난 수십 년, 아니 뭐 한 반세기 그 이상으로 스팬을 넓혀봐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일 영구적 삼국 협력 초밀착, 이것이 그만큼 긴박하다, 급박하다, 중요하다, 기묘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북중러 7월 27일 날 그쪽에서 말하는 전승절, 우린 정전기념일, 이때 평양에 러시아 정부 대표단, 중국 대표단, 김정은 다 만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더 뚜렷해지는 한미일하고 북중러. 사실은요, 예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 현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목놓아 호소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특히 보수 우파 쪽에 이런 정치학자들, 국제 정치학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때는 이걸 짐짓 무시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균형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적당하게 중국에도 한 발 넣고, 미국에도 한 발 넣고, 러시아에도 한 발 넣고, 일본에도 한 발 넣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평양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뭔가 영속적인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혼자만 착각하면 괜찮은데 그걸 국민들을 호도를 하고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5년 동안 애썼던 그 정권이 있었는데, 그 정권이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물러나고 나자 지금 말씀드린 북중러와 한미일, 이게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도 갖게 되는 것이죠. 초밀착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가장 명징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나아갈 외교적 길은 없다. 물론 대화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은 아닌데, 현재 시기, 지금 상태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외교적 방법은 없다. 없어 보인다. 존 커비가 한 말입니다. 익명을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외교적 방법은 이제 없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은 의제가 뭐냐? 세 나라의 정상들이 만났을 때 무엇을 대화를 나눌까요? 한미일이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미일이 만났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 러시아 관련, 북한 관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뭐냐?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 논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 이제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자.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었는데 중국이 워낙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염가에 제공해 온 탓에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뭐 80%, 90% 이렇게 의존했던 그런 원자재가 워낙 많은데 중국만 믿고 있다가 우리가 큰 변을 당할 것 같다. 중국으로부터 탈피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자유민주진영이 연대만 하면 된다.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제 안보 문제,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에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 그 밑에 보겠습니다. 러시아 관련은 뭐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늦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말이야, 북한하고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북한에게 뭔가 지금 쏙닥쏙닥하니 무기를 왕창 들여다가 우크라이나에 퍼붓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흔적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끊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북한 그 자체, 말할 것도 없이 핵과 미사일,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